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어제 미국 소비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튀고, 그다음에 증시에도 이 영향으로 중간에 장중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외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게 카드 사용 데이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21년부터 현재까지 쭉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 카드 사용 내역도 약간 계절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방식의 소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보면은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카드 사용 내역들을 보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리고 22년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꺾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10월 달을 피크로 해서 이렇게 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카드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이제 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은 이 카드 금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리를 보면 지금 이제 21%를 넘었거든요. 지금 역대급이죠,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1995년 초부터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영역을 뚫고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풀린 자금 다 썼잖아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더라도 이게 계속 치고 가기보다는 이 카드 금리 때문에 못 이기고 사용 내역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사용액 증가율을 보더라도 지금 이미 둔화된 상태예요. 이제 올해 초가 거의 피크였죠. 그리고 여름에 잠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푹 꺾였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 증가율을 보더라도 점차 이런 식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소비가 지속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금 납입이 시작되죠. 그리고 코로나로 풀린 자금 이제 소진 다 완료됐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역대급으로 이제 치솟은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액은 지금 우측에 보다시피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고용시장의 둔화도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본다면 이 상태로 소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볼 지표들은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꺾이는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온다고 해도 금리 인상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저것 때문에 뭐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와 관련된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이죠. 양적 긴축. 지금 채권 금리가 만약에 5%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신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4.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채권 금리가 5%를 뚫고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QT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QT 규모 자체를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긴축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연준이 이제는 채권 금리를 저대로 두진 않을 것 같다. 분명히 컨트롤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하나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저걸 그대로 놔둘 리 없다. 분명히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시장에 나오면서 요걸로 인한 리스크는 시장에서 이제 점점 낮춰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사실상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니죠. 하마스와의 전쟁이죠.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주변국들과의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뭐, 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해서도 마무리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확전되지 않고 주변국들과의 어느 정도, 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확전을 막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어떤 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10월 말부터 계속 몰려 있습니다. 일단 10월 26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컨퍼런스 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PC가 발표되죠. 11월 FOMC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물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11월 1일 날, 2일 날 이때 FOMC가 열리죠. 이때는 뭐 금리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사실상 금리를 여기서 더 이상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 다만 이때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되는 물가 그리고 고용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10월 달의 지표입니다. 10월 달의 지표가 11월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4분기 첫 번째 지표가 나오는 거죠. 11월 달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물가랑 고용지표가 어떻게 둔화되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2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확정 일자는 아직 안 잡혔죠. 확정 일자가 잡히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큰 이슈가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다시 추진을 한다. 다시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낸드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이 낸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은 이제 다른 사업부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다거든요. 낸드 쪽에 몰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합병을 하고 합병을 한 이후에 이 낸드 사업부를 다른 곳에 아마 매각시킬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마이크론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낸드는 삼성과 마이크론이 1위와 2위를 다투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낸드 치킨 게임이 끝난다라는 관점에서는 낸드는 여기서 바닥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낸드 관련 그 섹터들 있잖아요. 이쪽이 아마 굉장히 급등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일단 올해 상반기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밀리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재를 만들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합병을 하고 그리고 낸드 사업부를 매각하는지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이게 나오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까지 쭉 살펴봐야 되는 이슈까지 다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당장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이것과 관련돼서 바이든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쭉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지수도 보면은 여기서 무작정 하방으로 민다 이렇게는 좀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옵션 포지션 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은 하방은 없어요. 하방은 지금 다 매도를 잡고 있고 상방 쪽으로 매수 포지션이랑 매도 포지션이랑 좀 섞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개인들도 양매도로 지금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보면은 하방을 좀 안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옵션 포지션 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10월 말부터는 조금 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10월은 큰 상승보다는 저점을 점점 올려가는 패턴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뉴스들,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